세상에 이유 없는 족부 질환은 없다. 족부에 남아있는 질환의 흔적을 찾아 치료하는 이모세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전 발목인대 파열과 같이 많은 환자분들이 고생하고 계신 족저근막염입니다. 족저근막염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저근막은 발바닥에 위치한 구조로서 보시는 엑스레이에서 뒤꿈치뼈에서 발 앞까지 연결하는 근막입니다. 이 족저근막은 발의 아치 형성과 더불어 보행 시 충격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족저근막에 왜 염증이 발생할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가장 큰 원인은 사람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유연성이 떨어지면 보행을 할 때마다 탄력을 잃은 족저근막에서 미세파열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미세파열이 염증을 야기를 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족저근막염 치료의 가장 중요한 키 컨셉트는 잃어버렸던 유연성을 다시 찾아오는 데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의 가장 흔한 증상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첫발을 디디면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자나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도 뒤꿈치 부위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족저근막염이 잘 치료되지 않고 만성화됐을 경우에는 첫발을 디딜 때뿐만 아니라 보행하는 내내 통증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족저근막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치료는 잃어버렸던 유연성을 되찾는 데 있습니다. 특히 족저근막뿐만 아니라 아킬레스건까지 유연성을 되찾아야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이 발생했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우선 통증 조절을 위해서 진통소염제 복용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의 유연성을 되찾는 스트레칭 운동 방법. 이러한 치료로 부족했을 때는 염증이 있는 부위에 직접적인 소염 주사를 넣는 주사 치료 방법 또는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체외 충격파로는 특수 치료 방법도 존재합니다.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은 체외 충격파 치료를 10번 이상 받았는데 더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더 받으면 효과가 분명히 있을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의 연구 결과를 보면 체외 충격파 치료는 족저근막염에 상당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횟수나 간격에 대해서는 보통 1주 간격으로 4에서 6회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체외 충격파를 이미 4에서 6회 정도 이미 시행하셨다면 쉬는 타임을 갖고 스트레칭 운동을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보시는 엑스레이처럼 발 뒤꿈치뼈에 가시처럼 뼈가 자랐는데 이게 통증이 원인이 아닌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자라나온 뼈는 이 밑에 붙어 있는 족저근막의 염증이 심하면서 그 염증의 반응으로 보호를 위해서 이 위에 뼈에서 조금씩 골극이 형성된 것입니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도 이 골극이 족저근막염 통증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발 뒤꿈치뼈에 가시처럼 뼈가 자라났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족저근막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너무나 쉽게 무수히 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이 흔히 놓치기 쉬운 키포인트를 한 가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스트레칭 방법 보시겠습니다. 족저근막 스트레칭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발목을 90도로 만든 자세에서 본인의 같은 쪽 손으로 발가락을 전부 다 쥐어싼 다음에 최대한 뒤로 꺾는 것입니다. 이렇게 꺾을 때 발바닥에 단단한 밧줄 같은 구조를 느끼실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족저근막입니다. 한번 땡길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반대쪽 손으로 뒤꿈치를 눌러주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시행하실 때 10에서 20초 정도 유지하시고 잠깐 쉬시고 다시 10에서 20초 정도 뒤로 쭉 당기시면서 뻐근함이 느껴질 때까지 발목을 최대한 꺾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느낄 정도는 하지 마시고요. 뻐근함이 느껴지는 정도 강도로 하시면 됩니다. 발목을 당기는 동안 만져지는 단단한 족저근막 부위를 손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족저근막 스트레칭을 하실 때 가장 많이 범하시는 오류입니다. 무의식 중에 하시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자세를 하시게 되는데요. 차이를 아시겠나요? 족저근막 스트레칭을 하실 때는 발 옆면이 바닥과 평행하게 완전히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제껴야지 효과적으로 스트레칭이 됩니다. 만약에 발목을 든 상태로 스트레칭을 하시게 되면 힘의 전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정확히 일어나지 않게 되고 큰 효과를 보실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에 족저근막 스트레칭 하실 때는 발이 바닥과 평행하게 누운 상태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족저근막염이라는 질환의 흔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본인에게 이러한 족저근막염의 흔적이 있으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